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 저는 이렇다 할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6 당시 부산에 살던 사람으로서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백만을 죽여도 문제가 없었는데 대만의 학생들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말이 권력 핵심부에서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산이 광주보다 앞서서 피바다가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상황을 막은 것은 김재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죠. 김재규 역시 권력의 핵심이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유신 체제를 떠받드는 강력한 힘 중 하나였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쁜 짓도 불사했던 사람으로서 12.6 하나로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수호신으로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재규와 그 부하들의 태도만큼은 다시 돌아보고 싶습니다. 재판 과정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김재규와 그 부하들은 사전에 박정희 대통령 사살을 심층 모의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그나마 박흥주나 박선호 등 고급 참모들은 2심 전심에 혐의라도 있지만 경비원들은 그저 그날 행사에 불려 나왔거나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0월 26일 밤 그렇게 나라에게나 본인들에게나 그리 큰 일이 닥칠 줄은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김재규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명령 하나로 오래된 친구, 얼굴 익히 알고 술잔도 기울였을 경호원들에게 총을 쏘고 확인 사살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운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나는 11.6 혁명의 처음이요 끝이요 전부입니다. 오직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 부하와 불쌍한 가족들을 각별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극형에 처하더라도 부하들만큼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부하들입니다. 비번으로 집에 쉬고 있다가 대통령이 여자 끼고 술 먹는 이른바 대행사 때문에 불려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라도 김재규 저놈이, 저 나쁜 놈이 평소에도 이런저런 말을 했었고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장님이 저로 하여금 항상 인간으로 일깨워주시고 국가의 앞날을 창공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길러주신 데 대해 항상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도 저는 그 길밖에 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총을 내밀면서 오늘 대통령 쏜다, 총성이 들리면 경호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상관, 자신의 인생을 삽시간에 끝장낼 수 있는 명령을 그야말로 불쑥 내렸던 상관에게 그는 경의를 표하며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명에 따라 경호원들을 사살했던 이들을 구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경비원이었던 이기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다. 검찰관과 변호인들이 이 공판을 통해 나를 경비원 조장으로 진급시켜줬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즉 자기는 조장도 아닌데 검찰 측과 변호인들이 조장이라 불러주니 고맙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드는 이의 최후 진술이라 보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의연하고 여유 있습니다. 11.6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살인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토로하며 자신들의 사형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단 누구에게도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직의 명령이니 어쩔 수 있었겠느냐는 정도가 최대의 항변입니다. 45년 전 창졸간에 역사에 휘말려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거사를 주도한 김재규를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치소에 들어앉아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법치국과의 정면 도전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내린 모든 지시를 부인하고 자기의 명예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내란범으로 전락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할 국리 외에는 없으며 자신의 죄를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웠던 저 짐승 같은 자를 보면서 어찌 45년 전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던 사람들의 의연함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자신들의 죄를 깎으려 들지 않았던 사람들, 무엇보다 자신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던 김재규와 박선호를 돌아보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45년 뒤에 염치도 책임감도 일말의 양심도 없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두고 살 만큼 퇴행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